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화제입니다. 저는 김경섭입니다. 서거석 전북교육호가 2025년 을사년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올해 핵심 교육 정책을 학력 신장과 책임 교육으로 내걸고 전북 교육이 한국의 중심이 되겠다는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10대 과제도 밝혔는데요. 서거석 교육감으로부터 전북 교육의 비전과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25년이 이제 출발한 지도 거의 두 달, 석 달, 곧 있으면 석 달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도민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 말씀을 먼저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금광방송 시청자와 교육가족 그리고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감 서거석입니다. 우리 전북 교육에 대해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전북 교육은 학력 신장을 가장 중요한 화두로 모두가 총력을 기울인 결과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올해는 학력 신장에 더해서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권과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도 뭐 여러 가지 교육 정책에 대한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추진했던 전북적 교육 정책 가운데 가장 교육감님께서 의미 있다고 평가하시는 거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매년 10대 정책 과제를 정하고 있는데요. 네. 뭐 그 10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만은 역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학력 신장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력이 결국 아이들 실력이 아이들을 장래를 결정지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우리 학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가 뭘까? 그것은 아이들에게 실력을 길러주어서 네. 그 아이가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 전북에는 학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미신 같은 것들이 10여 년 이상 전북 교육계를 떠돌았습니다만 이제 그것을 완전히 불식을 시키고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교육 가족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이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도민들과 또 교육 가족들의 생각도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교육청이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잘한 게 뭐냐? 설문을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학력 신장, 아이들의 실력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또 앞으로 역점을 두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역시 학력 신장이다. 그래서 학력 신장은 꾸준히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러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학력 신장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전북교육청이 이 전국 시도 평가에서 최우수 상을 받았어요. 2년 연속 받았다고 하는 건데 좀 어떤 점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겁니까? 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연속 2년 최우수 교육청에 선정이 됐는데요. 이 시도교육청 평가는 4개 영역 그리고 18개 지표, 네.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학교 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행한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늘봄 학교 지원. 네. 그리고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또 사교육 경감 노력, 그리고 직업교육 또 활성화, 이런 쪽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특히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정책, 이것은 전국 4대 우수 정책에 뽑힐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이제 올해 정책 기조도 학력 신장은 이제 변함없이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이제 책임 교육을 내걸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내세운 어떤 배경과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학력 신장은 뭐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아이들의 장래를 결정지어지는 중요한 요소, 뭐 가장 중요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학력 신장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지난 2년 반 동안 학력 신장을 위한 학교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바꾸고 또 그걸 새로 정착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0년 가까이 그 초등학교에서 중간 기말 시험, 총괄 평가라고 그러죠. 네. 그거를 없앴어요. 이제 그게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지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난해 이제 오래간만에 기말 시험을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이들도 이제 기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게 되고, 또 수업 태도도 달라지고, 또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에서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마치 건강검진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총괄평가는 종합검진과 같다. 네. 그러니까 검진을 벌써 10년 이상 받지 않게 되면 그 아이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것을 덮어뒀다는 거, 이것을 바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도 방과 후에 보충학습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조금 이제 처진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일반 학생들도 역시 보충학습을 시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야간에 스스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 그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얘기하죠. 네. 이게 거의 황폐화돼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부활을 해서 이제 아이들이 특별히 학원을 간다든가 개인 교습을 받는다든가 특별 프로그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야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리를 배회한다든가 또 시간을 허송하는 일 없이 역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지금 갖도록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학력을 중시하지 않다 보니까 대입 지도도 사실 굉장히 부실했거든요. 그래서 입시 전문가도 없었는데 지난 2년 반 동안 양성을 했고요. 또 입시 설명회, 또 입시 상담, 컨설팅 이런 것도 활성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올 그 목표는 이제 책임 교육인데, 네. 이것은 모든 학생들이 차별 없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건데, 특히 다문화 학생이라든가 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그리고 또 취약계층, 소외계층 학생들에게도 제대로 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네. 뭐 일제고사, 이른바 그 일제고사랄지, 이런 뭐 야간 자율학습이랄지 이런 걸 갖다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많은데, 오늘 소교육 서거서 교육감 체제에서는 이런 학력 신장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 부활해서 나름대로는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력 신장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많이 실천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인문 교육을 강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아침 10분 독서하기, 네.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이렇게 밝히셨는데, 이렇게 이제 독서 인문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일 것을 읽힙니다. 왜 이렇게 독서 인문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까? 네, 우리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5년 전, 10년 전보다 지금이 아이들의 문해력이 너무 떨어져서 네. 이제 특히 초등학교 6년, 중학교 1년 해가지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7년간 아이들의 평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총괄 평가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과정 평가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상당수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서 문제지를 받아보고 문제지에 있는 단어의 뜻을 몰라서 문제를 풀지 못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문해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것은 꼭 국어 과목에 한정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과목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문해력이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독서 습관을 기르고 또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작년 통계를 보면 우리 전북 지역에 있는 초, 중, 고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1인당 책을 1년 동안 얼마나 읽었는가 하는 걸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뭐 저희가 비교한 건 아닙니다만, 네. 전체적인 통계가 나왔어요. 근데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 아이들이 그 책을 훨씬 더 적게 읽는다, 이런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이제 독서 인문 교육을 강화하자, 이제 이런 쪽으로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부터 아침에 등교해서 네. 10분 동안 책 읽기 독서 캠페인을 시행을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 있었고 또 결과도 좋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독서 토론 대회도 작년에 새로 신설을 했고, 신설한 게 많습니다. 네. 또 전북 학생 시 네. 페스티벌도 열고요. 또 인문학 나들이, 또 전북 학생 문학상도 새로 제정을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책을 읽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주력을 했고, 또 학교의 그 도서실을 좀 환경 개선을 해서 네. 아이들이 거기서 머무르고 싶은, 가보고 싶은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해가지고 2023년 대비 작년 한 해 아이들이 얼마나 책을 빌려갔는가, 그 대출 건수를 보니까 한 20% 정도 늘어난 걸로 돼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통계를 보니까 사서 교사나 사서와 같은 그 전문 인력이 있는 학교 그리고 없는 학교가 아이들이 책을 읽는 그 독서량이 약 한 그 1.5배 정도 차이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우리 전북에 있는 그 전문 인력 사서 교사나 사서의 배치율이 얼마나 되는가 학교 대비해서 그랬더니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금년 해가지고 그 사서를 많이 뽑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또 사서 교사도 뽑고요. 네. 공립학교 경우에 사서 교사는 교육부에서 TO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하고, 그런 결과 지금 금년쯤 되면
그 사서 교사 사서 배치율이 이제 한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한 중간 정도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독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학력 신장을 위해서는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이 상당히 클 텐데요. 이 수업 방식의 변화, 어떤 방식으로 추진한 이게 말은 쉽지만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토론식 교육이다, 뭐 이렇게 뭐 주고받기식 교육이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어려울 것 같은데 교사들의 어떤 이런 수업 방식 전환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 이제 아이들의 학력이 너무 떨어져 있다. 특히 기초 학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는 그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중론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얼마나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2년 전에 그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초등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결과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참담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학교 또 학년 또 반 과목에 따라서 조금씩 편차는 있습니다만 대략 한 3%에서 20% 정도가 기초학력 미달로 나타났어요. 근데 기초학력 미달 여부를 가르는 그 시험 문제의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수학 문제를 보면 기초학력 진단 테스트에 문제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빵 2개를 사는데 1,000원이 들었다. 6개를 사려면 얼마가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 낮은 문제였는데도 불구하고 3%에서 20%가 미달이라는 거.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년 전에 약 한 9개월간 그 처지는 아이들을 따로 남겨서 집중적으로 보충 학습을 한 결과 초등학교는 3분의 2의 미달 학생이 네. 중고등학교는 3분의 1의 미달 학생들이 전부 그 미달 상태를 벗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초학력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결국 초, 중, 고라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기초학력을 제대로 쌓지 못한 아이들이 중학교에 가면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대개 반에서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는 잠을 자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그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잠자는 아이들을 어떻게 깨워야 될 건가? 이제 중학교 그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또 기본학력을 보충해 주는 것과 그런 노력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수업을 바꾸는 거, 네. 수업을 혁신하는 거. 그래서 수업을 혁신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수업 혁신의 주체는 역시 선생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의 그런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수업 혁신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그것은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생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전문성을 또 갖춰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선생님들 자신의 노력 그리고 또 우리 교육청의 지원, 네. 뭐 연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선생님들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연구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수업은 어느 정도는 또 이 방법론이라든가 그 구체적인 테크닉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역시 그 자기만의 성을 문을 열고 나와서 이제 같은 동료라든가 또는 같은 전공 또 선배 선생님 후배 교사들
동료 이렇게 같이 수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또 수업을 시연하면서 좀 컨설팅을 받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사들의 자기만의 수업 방식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서로 교환하고 공유하는 그런 방식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사교육의 부담이 큰 게 현실 아닙니까? 사교육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부담은 크고 이게 현실입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공교육을 강화를 해서 이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것이 오래된 그 목표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이 사교육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학부모님들께 사교육 부담을 드리는 것은 사실 공교육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제 역으로 공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사교육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는 우선 공교육 강화 방안으로서 아까도 잠깐 소개를 한 것처럼 그 조금 뒤로 처진 아이들 또는 뭐 그렇게 처지진 않았다 하더라도 또 원하는 경우에는 그 방과 후에 보충 학습 프로그램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충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학력도 올라가고 또 그만큼 사교육 의존도도 좀 떨어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야간 자기 주도 학습 그걸 통해서 역시 사교육이 좀 참여율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국 평균으로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약 80%의 학생들이 초, 중, 고에서 사교육에 참여한 걸로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 전북의 아이들은 통계를 보니까 69.8%. 근데 거의 전국 평균에 비해서 약 한 10% 이상 그 줄어들었다.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고요. 또 1인당 사교육 평균도 전국 최하위 수준인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가능한 한 보충 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자기 주도 학습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서 사교육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네, 뭐 우리 도내 학부모들의 사교육 부담 참여율이 적고 부담액도 적은 것은 좀 경제력이 좀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그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공교육에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런 경제력 문제도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2년 전 대비 1년 후 뭐 요걸 또 봐도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네. 학생들의 관심 또 학부모들의 관심은 이 학생들이 어떤 진로를 찾아가느냐, 진학을 또 어느 대학을 가느냐 이것이 뭐 최고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적성과 실력에 맞는 이런 진로 지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진로 진학 정책도 상당히 그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학생들이 자기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원하는 대학에 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그런 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그 현재 가지고 있는 실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첫째는 그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진학 지도를 할 수 있는 입시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충분한 정보를 또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입시 설명회도 있어야 되고 입시 상담, 더 나아가서는
또 1대1 컨설팅 같은 네. 게 필요한데요. 지금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이 학력이 중요하다. 학력, 실력을 섬기질 않다 보니까 이제 입시 전문가도 과거에는 좀 있었습니다만 다 퇴임하고 나가시고 새로운 인물들이 유입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완전히 황폐화되는 그런 상태여서 저희가 재작년, 작년 그렇게 해가지고 약 한 200~300분 정도 거의 한 300분 가까이 그 입시 전문가를 양성을 했습니다. 네. 연수를 통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담임 선생님이 각 학교 반에서 입시 지도를 하지만 또 아까 그 전문가들 네. 이분들이 또 직접 방문해서 순회해가지고 지도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시 설명회는 과거에 전주, 익산, 군산 3시 중심으로만 이루어졌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4개 시군에서 전부 입시 설명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했고요. 또 입시 설명회도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대학들별로 설명회도 하고 뭐 서울 지역, 우리 전북 지역 이런 식으로 또 분야별로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선호도가 높은 의학계열 네. 대학 설명회도 하고 또 뭐 예술 분야 설명회 뭐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나눠서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인데요. 지금 과거에는 우리 교육청 본청만 입시 상담을 해줬어요. 근데 이것을 안 되겠다 해가지고 현재 14개 지원청까지 그러니까 네. 본청까지 합치면 15개 지역에서 입시 상담 원하면 뭐 야간에도 해주고 또 주간에도 해주고요. 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우리 입시 전문가 선생님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입시 시즌이 되면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1대1 또 컨설팅도 해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유초 중 고의 이 아이들의 이제 그런 과정, 배움의 과정의 총 결산이 일단 대입이라고 보고 원하는 대학, 소질과 적성에 맞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문화 학생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 교육 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한글을 일단은 제대로 잘 익히고 또 그 부모하고 충분히 소통도 되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문화도 익히고 또 원하는 그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또 배움도 갖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의 일원이 제대로 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런 과정에 좀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우리 모두의 그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일반 학생들의 수는 이제 갈수록 줄어들고 있잖아요. 우리 전북 같은 경우도 매년 학생 8,000명이 지금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이 다문화 학생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 우리 전북 전체에 약 한 9,000명 정도 조금 넘게 현재 다문화 학생이 있고 전체 학생 기준으로 한다면 약 한 5%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이들이 주로 어디에 많이 지금 거주하고 있느냐 그러면 전주, 익산, 군산 3시에다가 정읍
김제, 네. 이제 그 농촌이 예, 농촌 지역이 많은 네. 그런 곳에 지금 그 거주를 하고 있어서 그 5개 지역에다가 이제 이 한국어 학급을 이제 거점형으로 해가지고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우리 한글 교육을 제대로 이제 집중적으로 시킬 뿐만 아니라 그 부모 나라의 그 언어까지 2개를 동시에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거기에는 별도로 선생님까지 더 거기다 배정을 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제가 김제에 있는 어떤 학교 경우를 보니까 베트남어, 그리고 또 중국어, 또 필리핀 영어죠. 네. 그리고 러시아어까지 그쪽에서 온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인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갈수록 이 교육이 이 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와 시군 등 자치단체와의 협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 사실 또 이 자치단체들의 교육에 대한 참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책도 하고 있고요. 시군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이 늘어나고 있는 이 교육 협력 정책을 효과적으로 해야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교육은 교육청만의 힘으로 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도청, 도의회, 또 시군 의회, 그리고 대학, 연구소, 또 어떤 유관 기관들, 네. 또 기업, 많은 사람과 기관들이 서로 협력을 해야만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 전북교육청에서는 지자체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좀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도청과 14개 중에서 시군 중에 11개 시군과 서로 이제 또 기업, 대학이 협업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자라고 교육받고 취업하고 또 그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모 사업이에요. 네. 뭐냐면 교육발전 특구라는 사업인데, 거기에 11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업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교의 어떤 건물이라든가 또는 공간, 이것을 활용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학교 시설 복합화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체육관이라든가 주차장, 도서관과 같이 문화, 체육, 복지 시설을 학교 부지를 이용한다든가 건물을 이용해서,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그걸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런 사업도 저희가 지금 정읍, 남원, 부안, 순창 이 4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공모해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국비도 받고 또 우리가 자비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늘봄이라고 해서 방과 후에 이제 저녁 6시까지는 학교에서 애들을 돌봐주고 6시에서 8시까지는 이제 그 지자체라든가 또는 학교 밖 여러 가지 이런저런 그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 또 애들을 돌봐주고 있는데, 그 학교 밖에 있는 그런 기관들 지금 우리 전북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0개 넘는 기관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대학하고 또 협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고교 학점제가 이제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전 학년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인근에 있는 대학 8개 대학을 선택을 해서 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지금 서로 연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영재 학생들을 위한 주로 이제 자연계나 이공계 쪽 대학과의 그런 협업 네. 이것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사회 각계각층과 이런 그 공유 혹은 교류하는 이런 그 협력이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그 전북 교육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무리 말씀으로 2025년 이 전북 교육을 어떻게 이런 정책을 충실히 잘 하겠다 다짐과 각오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육 가족과 그리고 금강방송 애청자 또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을사년 새해에는 일일신 우일신 날마다 새로워지는 정신으로 우리 전북 교육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북 교육을 우뚝 세워서 우리 전북 도민들께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거석 교육감의 전북 교육에 대한 혁신 의지가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학력을 높이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이 돼서 전북 교육이 한국의 중심이 되겠다는 비전이 실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거석 전북 특별자치도 교육감이었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와 화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